허리케인 아이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미국민의 41%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미 전역 카운티 97%가 넘는 곳에서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성인 비율이 75%를 돌파했습니다. 완전 접종까지 마친 성인 비율은 64%를 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색인종 단체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뇌우를 예보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대서양에서 북상 중인 3등급 허리케인 레리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뉴욕 지역에 0.2인치에서 1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북부 뉴저지와 서부 허드슨밸리 외곽 지역에 돌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과 돌풍도 예상됩니다. 또 해안에서는 거친 파도와 이한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아이다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비가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방문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현재 코드 레드 상태로 심각한 위기라면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남부 루이지애나주 피해 현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찾아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 6개 주에서만 최소 50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허리케인 피해가 기후변화의 결과라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코드 레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세계가 위험에 처했고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며 기후변화를 모든 사람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취임 이래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로 결정했다며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면서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담대한 행동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더 낮게 만들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며 시급한 대응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또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24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 예산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미국민의 4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연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6일 노동절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노동절 기간의 4배에 달하는 13만 7,270명 수준이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우호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관한 여론도 최근 들어서는 시들해지는 모습입니다. 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41%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응답자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대중들에게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만 해도 팬데믹 대응에서 호평을 받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학교 및 민간기업, 연방정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CNN은 한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계획을 국민들에게 말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 카운티 가운데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비율이 전체 97%가 넘습니다. 더힐은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데이터 추적기를 인용해 미 전역 카운티 3,065곳 95.19%가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염률이 높음 수준이라는 것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최소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염률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곳은 67곳, 2.08%입니다.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을 합하면 무려 97.27%에 달합니다. 중간 수준은 24곳 0.75%, 낮음 수준은 63곳 1.96%입니다. 7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더힐은 최근 입원 및 사망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과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성인 비율은 어제 기준 75%를 돌파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성인 비율은 64.3%에 달합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성인 비율이 75%를 돌파했습니다. 완전 접종까지 마친 성인 비율은 64%를 넘었습니다. 샤이러스 샤파 백악관 코로나19 데이터국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방금 성인의 75%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1회 이상 접종 성인 비율 70%를 달성한 지 약 한 달 만에 75% 수치를 달성한 겁니다. 어제까지 백신을 2차례 모두 완전 접종한 성인 비율은 64.3%입니다. 미 전체 인구 기준으론 62%가 1회 이상 접종했고 이 중 53%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4월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에는 백신 하루 투여량이 50만 회분 수준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 4일엔 93만 9천 회분을 투여했습니다. 어제까지 총 투여량은 3억 7,599만 회분, 총 공급량은 4억 5,012만 회분입니다. 이 중 140만 회분은 부스터샷 접종에 사용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면역 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초인적 면역을 갖춘 인구에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후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이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슈퍼 면역 반응이 보고됐습니다. 어제 공영방송 NPR은 지난 몇 달 사이 인구의 일부가 코로나19에 유독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인적 면역, 방탄 면역을 보유했다고 불리는 이들은 코로나19 항체 생성 수준이 높은 데다 항체 유연성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변이에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을 거란 의미입니다. 미 록펠러 대학 연구진은 지난달 발표한 연구에서 이들 인구에게서 델타 변이 등 6종의 코로나19 변이를 강력하게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바이러스 학자 폴 비에니아즈 교수는 이 사람들은 대다수 아마도 미래에 나타날 모든 코로나19 변이에 대해 상당한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면역은 하이브리드, 혼합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코로나19에 혼합 형태로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초인적 면역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다가 올해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락펠러 센터의 테오도라 하치오아누 박사는 이들이 백신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며 이런 발견에 기반하면 면역 체계가 결국 바이러스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고 운이 좋다면 코로나19는 가벼운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회복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 속도는 계속 가팔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파른 임금 상승이 통화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23만 5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쳐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의 2배 수준인 0.6%에 달해 임금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3%나 올랐습니다. 특히 레저 접객업의 경우 일자리는 제자리에서 답보하는 수준이지만 임금은 전월보다 1.3% 올라 연간 상승률이 10.3%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홀레노스트는 5.2%의 실업률과 가파른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시사한다며 이는 최종적으로 통화 완화 선호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요인이라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21일, 22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높은 구인 수요와 임금 상승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발언의 기조가 다소 바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주로 공급망 차질 등을 거론하면서 물가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인 로브 서베러만은 수요와 공급 효과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는 초과 수요 규모를 평가하는데 가격 신호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색인종 단체들은 이 텍사스 선거법이 헌법과 연방법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면서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어제 별도 기념식을 열고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선거법 개정안 서명을 마친 뒤 이 법은 모든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지만 선거 부정행위는 더 어렵게 만든다며 이 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번 텍사스 선거법은 대선이 사기 선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따라 투표권에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 선거법이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표를 안겨준 해리스 카운티를 겨냥한 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 최대 도시 휴스턴을 포괄하는 해리스 카운티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지난해 대선 때 차에 탑승한 채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투표 서비스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에버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투표를 금지했습니다. 또 우편투표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고 부정투표자에 대해선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텍사스 선거법이 수정헌법과 연방투표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오스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세입자들의 절반가량은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걱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집값은 너무 빨리 오르는 데 반해 월급은 그걸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대출 회사 렌딩트리가 지난달 2일에서 6일 미 소비자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 48%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41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X세대와 2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공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세대 세입자의 55%, 밀레니엄 세대 세입자의 52%가 각각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랜딩트리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제이컵 채널은 소득이 절정에 달한 X세대를 포함해 한창 일할 연령대인데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집값은 너무 빨리 오르고 월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평균적인 가정의 경우 주택이 가장 큰 부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집을 구매하기 약간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미국인들은 총 34조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데 이는 전체 가계자산의 23%에 해당합니다. 또 미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11조 달러에 달합니다. 3,00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1,647번째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11 테러로 모친을 잃은 나이키아 모건 씨가 최근 뉴욕시 검시관실로부터 모친의 신원을 확인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도로 씨는 9.11 테러로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망한 2,753명 중 DNA로 신원을 확인한 1,646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1,647번째 희생자 유해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유족의 요청으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신원을 확인한 9.11 희생자들이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매년 수백 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최근에는 1년에 1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테러 현장에서 시신 일부 2만 2천여 조각을 수습해 확인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희생자의 40%인 1,106명의 신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버라 샘슨 뉴욕시 수석검시관은 20년 전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작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성스러운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걸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타버린 희생자도 있고 고인의 DNA 샘플 제출을 거부한 유족도 있어서 모든 희생자를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미동맹재단은 어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하는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모금액 약 4억 원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은 지난달 17일 극동방송과 함께 진행한 생방송을 통해 모두 4억 431만 6,218원을 모금했습니다.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입니다. 벽면에 미군 전사자 36,595명,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과 참전국 수, 부상자 수가 새겨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 의원인 김민선 한인 이민사박물관장에 따르면 톰 스워지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2일 북한과의 백신 외교를 권유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스워지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이 최근 영변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IAEA의 연례 보고서를 언급한 뒤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미국과 북한의 적대감과 대립적 관계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워지 의원은 코백스가 북한에 300만 회분의 백신을 배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구를 감안하면 300만 회의 백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31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수화물에서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카드 19장을 발견해 압류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시카고 지부는 문제 백신 카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들에게 발급하는 카드와 매우 유사하지만 오자가 보이는 등 허술한 점이 드러나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수화물의 최종 수신처가 오하이오주 와파코네타의 가정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와 관련해 한국어로 작성된 폭우 및 홍수 피해 대책 가이드를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구 시의원실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에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 대처법과 주요 한라인, 피해 보상 신청 요령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홍수대처 비상용품과 임시 피난처 정보 등 긴급사항은 적십자사 한라인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50% 정도로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